안녕하세요. 니르 연구소의 니르 이한경입니다. 2022년 1월 2일 주간 시황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 첫 번째 주간 시황이네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해는 계좌가 빵빵해지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먼저 잠재적 위험 진단인데요. 이거는 공개된 위험 진단과 관련된 영상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간단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국경 불안이고요. EU 승인이 나면 러시아가 침공한다고 했고, 그거를 이제 미국이 조율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 민병대 쪽을 이제 공격하지 않는 한 학전이 안 일어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엎드릴지대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전쟁을 치룰 시점은 아니거든요.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그래서 확률은 조금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징후들이 우리가 만약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국경 불안인 상황에서 징후들이 이제 가스관을 40% 줄인다고 했고 그러면 천연가스 가격이 조금 높아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박스건으로 대응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10% 상승했을 때는 한번 홀드였고요. 추가적으로 더 급등이 나올 것 같았는데 그러지는 못할 것 같고 박스건으로 약간 대응해 주시면 긍정적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오미크론입니다. 오미크론과 코로나 현황인데 오미크론은 확진자가 급격하게 늘고 있는 건 맞고요. 우리나라도 델타 변이가 어, 1000명으로 전파되는 속도보다 오미크론이 1000명 되는데 더 빨리 걸렸다. 한 달 정도 빠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장의 전문가들은 10,000명까지 성장한다고 했는데 저는 치료제 나오고 나면 괜찮을 것 같아요. 백신하고 두 가지가 다 나오고 노바 백신 나오면은 기존에 못 맞으신 분들 또 맞으실 수 있거든요.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중증도가 낮기 때문에 그리고 치료제까지 해서 중증도가 더 낮아지면은 추가적으로 더 수익이 날 수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코로나 현황은 전반적으로 이제 완화가 되고 있는 상태인데 외국에서는 급등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사망자는 줄고 있거든요. 외국에서. 그래서 우리나라는 안 그래도 사망자 적은데 치료제 보급하면서 더 줄어버리면 중증들이 지금 1000명인데 1000명이 100명으로 줄고요. 사망자가 50에서 100명 사이 한 70명인데 10명 이내로 줄면 코로나 끝났다라고 볼 거예요, 아마.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겁니다. 독감 수준으로 바뀐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가상화폐가 이제 3번은 이제 가상화폐 하락인데요. 이제 가상화폐가 이더리움과 비트코인 쪽에서 10% 하락이 발생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시장 하락이 일어났고요. AMD, 엔비디아 하락도 동일하게 연결됩니다. 그리고 지수 하락인데 재밌는 건 AMD, 엔비디아 지수 하락은 그냥 원위치가 됐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어, 그, 그 가상화폐가 하락하기 전에 가격으로 돌아와 있어요. 그리고 채굴 쪽에서 라인을 보거나 가상화폐 쪽에서 봤을 때도 크게 변동이 일어나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 가상화폐에 투자한 사람들만 지금 약간 멘붕인 상태인 것 같고요. 두려움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금리 인상에 따른 가상화폐 하락이거든요. 그리고 저는 약간 그거보다는 작년에 세금이 나온 이슈가 큽니다. 그래서 세금 때문에 하락한 이슈가 많기 때문에 가상화폐가 하락한 거고요. 그렇게만 보신다면 추가적인 상승 동의는 충분합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영상 참고하시면은 이게 하락이지만 상승할 수 있는 동인이 확실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대응을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신흥국 신용위험입니다. 터키 디폴트 준 디폴트 상태고요. 200 넘어가면 거의 디폴트, 200, 300, 250 넘어가면 디폴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이게 터키라는 나라가 웃기게도 금리 인하로 대응하고 있죠. 아마 정권을 가지고 있는 여당은 전부 다 내수 기업들, 우리나라로 따지면 KTNG 같은 기업들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국에서 생산하는 거를 외국에다 파는 업종은 호황이죠. 리라가 예를 들어서 2리라였는데 19리라로 떨어졌거든요. 그러면 거기는 호황이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금리 인상으로 인한 대출 자산의 부도 위험인데요. 이거는 이제 금리 인상기에 나타나는 가장 큰 크리티컬한 요인입니다. 언제나 우리가 IMF 터진 이유도 그때도 금리 인상기였고요. 2008년도 터지고 난 다음에 금리 인상기에 그리스 사태가 터진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대출 자산 위험이랑 연거죠. 국가가 부도나는 것도 대출이랑 연결되는 건데 지금 여러 걸로 봤을 때 GDP 대비 부채를 확인하니까 가계도 100% 넘고 기업도 100% 넘습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이게 혹시라도 자기들 돈이 더 필요할까 봐 그
대부분의 대출들을 그러니까 자금 푸는 거를 대출로 풀어줬단 말이에요. 금리 정도만 지원해 주는 걸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줄여 나갈 거고 오히려 정부가 추가적인 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여러 개 있어요. 여기서 한 80%까지는 상승해도 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다른 나라 다 했단 말이에요. 다른 나라 다 했는데 우리나라 안 하니까 웃긴 거죠. 왜냐면 이게 서로 봐주는 거고 용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일본은 200%고요. 그 다음에 미국이 100% 넘고요. 독일도 우리나라는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나라가 100 언저리에 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100 언저리로 가 있는 상태에서 같이 전쟁을 펼쳐야 됩니다. 돈을 풀어주는 건 똑같이 풀어주면서 돼야 되죠. 이게 문제점은 뭐냐면 돈을 푼 만큼 결국에는 기존에 있는 가치, 자산들의 가치가 하락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의 가치가 하락을 하는 거죠.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런 위험들을 여러분이 생각하시면서 투자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요 이슈입니다. CES 2022가 1월 4일부터 8일까지 일어나는 거고요. 1월 4일에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그리고 소니도 있는데 뭐 LG전자와 삼성전자 더 중요하니까요. 여기서 자기들이 자사의 제품을 공개를 합니다. 그게 긍정적으로 보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투명 디스플레이가 공개가 된다고 합니다. LG 디스플레이 쪽에서. 그 다음에 현대차, 그 다음 두산 이 기업들의 그 다음에 항공 업종에서도 똑같이 신상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보시면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홈페이지에도 간략하게 글로 올려놨기 때문에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포스트 코로나는 해운, 조선, 항공, 호텔, 여행, 영화, 엔터. 코로나 때문에 충격을 받았던 업종들이고요. 영화 엔터는 한번 다 살아났어요. 다 살아난 상태에서 더 성장하는 쪽으로 가고 있고요. BTS 덕분이기도 하고 우리나라 영화들이 뭐 기생충을 비롯해서 그런 오징어 게임도 동일하고요. 그러니까 히트를 치는 영화들이 나오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더 이제 저 나라 영화나 드라마들을 믿을만해 그렇게 인지도로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해운도 성장을 했죠. 근데 한 번 더 성장할 동력에 있는 상태고요. 운임지수는 5천을 돌파했기 때문에 추가 성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조선은 이런 운임지수 성장에 따라서 현금을 많이 확보한 해운사들이 배를 발주할 수밖에 없고 그 배들은 전부 다 친환경 선박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항공산업은 제임스 웹 망원경을 비롯하여 항공, 달기지를 공략하고 있죠. 그러니까 추가적인 성장이 가능하고요. 호텔과 여행은 BTS 3월 콘서트 그거 하나만 정확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는요, 이제 지속적으로 성장이고요. 자율주행이 되려고 해도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UAM도 정확하게 성장을 하려고 하면 UAM 측면에서도 이게 그 송수신이 제대로 돼야 됩니다. 네, 그러면 반도체 쪽으로 성장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상화폐가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 가상화폐가 블록체인이랑 직결돼 있잖아요. 그런데 블록체인과 직결되는 측면에서 NFT 산업과 연결될 거고요. 블록체인으로 무궁무진하게 성장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단순하게 조금 하락이지만 추가적인 성장도 가능하다. 근데 예전처럼 뭐 10배, 20배의 성장보다는 이제 주식처럼 꾸역꾸역 성장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시장의 규모가 너무 커버렸기 때문에 여기서 큰 규모가 더 급격하게 성장하기는 힘들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ICO라고 불리는 IPO랑 비슷한 겁니다. 신규 상장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신규 상장하는 코인들에 대해서 좀 더 성격과 가치를 아시면서 투자하는 방식은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다단계와 비슷하기 때문에 빨리 팔고 나가셔야 돼요. 빨리 해소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종전선언은 유태인의 입장이 되셔야 돼요. 유태인의 입장에서 보시면은 이미 생산기지가 많아요. 그래서 그 생산기지가 버려야 될 때, 중국은 반쯤 버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버려야 되는 시점에 북한을 개방시켜서 거기에 있는 노동력을 쓸 거다. 그렇게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되고요. 종전선언은 그걸로 가는 길목에 서 있는 거고, 그거를 뭐 몇 년 빨리 해주나 늦게 하나 관계는 없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실현이 되고요.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대선 전에 아마 하려고 할 것 같아요. 그때 동계올림픽에는 못한다고 못 박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 사이가 유력해 보인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에 뉴질인데요. 뉴질과 그린 뉴질은 작년이나 재작년에 SOC 사업 제대로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올해 일어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소형 원전 같은 경우에는 녹색 기금에서 기금적인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거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의 나라들이 신재생 에너지와 수소 에너지를 통해서 전력을 생산하는 방식으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주요 이슈고요. 이 내용들은 저희 리르 연구소 홈페이지에 나와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보시면 공개된 자료를 일부를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코스피 월봉 분석인데요. 지금 시점과 가장 유사한 섹터를 이제 보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제 원을 이제 이렇게 넣어놓은 건데요. 이 원 대신에 이제 그려볼게요. 이제 어디냐면,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여기랑 여기 이 구간입니다. 여기 딱 이렇게 빨갛게 된 거잖아요. 빨갛게 된 이 구간인데, 빨갛게 되는 구간인데 여기 이 구간하고 닮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런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그럼 상승이 나오는데 재밌는 거는 이 상승 구간에서 3250까지 올라갔다가 여기서 땅 한 대 맞고 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요거처럼 이거의 딱 중간값이면 지금 어디냐면 3100 정도 될 겁니다. 요거와 요거 중간값. 3100 정도 여기 선에서 딱 때릴 수도 있겠다.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넘어설 수 있는 거는 3월 콘서트입니다. BTS.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고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을 많이 상승시킬 수 있는 요인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 구간도 못 돌파한 상태로 가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근데 이거는 여기에요. 여기. 여기이기 때문에 대부분 이렇게 되면 2년 만에 이렇게 되는 경우 거의 없어요. 이렇게 되는 경우가 없고 요렇게 될 겁니다. 요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꾸역꾸역 이 박스권을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올라가는 거죠. 이 박스권일 때가 진짜 리스키하고 무서운 그런 구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요렇게 우상향을 좀 갈 수 있다. 이렇게 해봐 주십니다. 요 노란선 안 만나고요. 만나는 순간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노란선 안 만나고 이 구간 만들어진 상태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코스피 월봉 분석이고요. 주봉 분석 보겠습니다. 주봉 분석은 여기도 동그라미 해놓은 이유가 옆에 이제 비교해서 보려고 하는 거고요. 지금은 이게 주봉에서 제일 중요한 건 요거 돌파입니다. 그럼 3100 정도, 3050 정도 돌파가 돼야 되는 구간이고요. 여기랑 닮아 있는 구간은 결국에는 돌파가 되는 구간이니까 이 돌파죠. 결국엔 돌파랑 연결되고요. 돌파가 되면은 이런 우상향을 좀 몇 주가 만들지 않을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박스권이에요. 앞에도 박스권, 뒤에도 박스권. 그런 상승을 계속 만들어낼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 기준으로는 여기죠, 요 구간. 그러니까 진짜 작년에 요 구간일 때 제가 인버스 쓰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도 있는 거예요. 가장 큰 이유가 이때는 금리랑 돈 쭉쭉 풀고 있는데 그때는 인버스 들어가면 나 죽으러 가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 올해도 재밌는 거는 돈은 안 풀어요. 근데 시장에 돈은 많다니까요. 시장에 돈은 무궁무진하게 많고 호황이 오면 진짜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또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십니다. 이거 두 번은 피해야 됩니다. 이게 무조건 빅스나 인버스를 걸 때 이런 부분들을 조심해서 대응을 해야 됩니다. 네, 그렇게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봉 분석이고요. 일봉 분석은 여기를 한번 지지를 받아야 되나 그런 거에 가깝고요. 여기 아니면 121선 닿았기 때문에 다음 주 초에 CES를 빌미로 삼성전자를 들어올릴 수 있습니다. 서한의 문제도 주말 동안에 어느 정도 해결이 됐다면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격리를 한 1, 2주 할 거니까. 그러면은 다시 올라가면서 요거를 노릴 수 있나? 그걸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21선을 돌파할 수 있냐? 없냐? 그 싸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돌파를 하면 상승 추세를 한번 만들어낼 수 있어요. 121선에서 놓을 때가 제일 안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승이 나와주면 긍정적인데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골디락스는 뒤로 밀린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골디락스가 아니라 위험한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은 지금 강하게 뚫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뚫어야 돼요. 이렇게. 코스피처럼 애매한 위치로 가서 그냥 여기 서 있는 게 아니라 강하게 위로 올라와 버려야 돼요. 그래서 1061을 코스닥은 막 돌파할 것 같거든요. 네, 돌파할 것 같아요. 1100도 돌파할 것 같아요. 그렇게 보이고요. 실질적으로 많은 바이오 기업을 코스닥이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추가로 성장 동력을 가진 기업들도 코스닥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 섹터들이 이제 기존에는 치료제와 바이오, 백신에만 꽂혔다면 그 외에 다른 성장 동력이 있는 기업들이 추가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낮은 거고요. 4배 정도 상승했네요. 4배 정도 상승했는데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수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주봉 기준으로 봤을 때 뚫었어요. 뚫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추가 상승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 박스권만 어떻게 잘해주면 됩니다. 지금 플랫이잖아요. 여기가 고점이거든요. 이 박스권을 제대로 뚫냐, 1062가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1062를 뚫어주면은 시총 상위 종목들이 힘을 내면서 우상향하는 그래프를 낼 수도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일봉으로 봤을 때 지금 딱 볼린저 밴드 상단 다 하거든요. 이건 딱 두 건데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잘 찍고 왔어요. 이게 계속 올라가는 추세고 여기이기 때문에 시장이 무너지지 않으면, 그러니까 거시적인 지표 신경 쓰셔야 되겠죠. 시장이 무너지지 않으면 요거를 도전하러 갈 거예요. 1062. 시장이 무너진다면 이런 음봉들이 나올 거예요. 고점일 때. 고점일 때 이렇게 음봉 나오면 하락한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장대 음봉 나오면 또 하락한다는 그 시그널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응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돌파할 것 같아요. 이상하게. 코스닥은 코스닥 기업들 긍정적이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코스피 주체별 이제 살펴볼게요. 외국인이 포지션 플랫이라고 했죠. 뭐냐면은 작년에 지난주에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로인 상태가 거의 된 거고요. 한 주간 봤을 때 외국인은 이제 산 걸로 나오네요. 그래도 산 걸로 나오고 24일부터 했으니까 크리스마스 딱 지나서 24일부터 해서 한 주간 했을 때는 산 걸로 나오는데 지난주로 봤을 때 거의 플랫입니다. 1개월로 봤을 때는 조금 산 걸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3개월로 봤을 때도 조금 산 걸로 나옵니다. 판 주체는 다 개인이죠. 그러니까 상승 추세는 나오고는 있어요. 여기서는. 근데 이제 일단 뒤에 거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먼저 선물입니다. 선물로 봤을 때는 팔았어요. 이거가 부정적이라는 겁니다. 거의 플랫하게 보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앞에 보시면은 요것만 합치면은 거의 제로거든요. 제로기 때문에 또 부정적으로 본 겁니다. 예, 여기서는 이제 팔고, 그러니까 실제로 제일 안 좋은 거는 둘 다 파는 건데, 지금은 현물은 조금 팔았고, 조금만 샀고, 선물을 많이 팔았어요. 네, 선물을 많이 팔았기 때문에 이 상황일 때는 고점과 비슷한 상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선물 많이 줄였죠. 1개월 동안. 이렇게 해서 7,000개 계약만큼 빠졌고요. 그 다음에 3개월치로 봤을 때는 2,000계약 정도밖에 안 빠졌기 때문에 그렇게 몰리고 그냥 플랫하게 그렇게 대응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쏘쏘하게 그냥 코스피 지수로 봤을 때는 그냥 어떤 방향이다 튈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플랫입니다. 플랫이고요. 그냥 리스크를 해지한 거다 거의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뭐 매수 매도를 거의 제로인 만큼 했고요. 상승시켰다가 하락을 시켜버렸. 그러니까 리스크를 해치하고 어떻게 보면 전쟁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때는 언제나 피합니다. 외국인들은 그거를 빌미로 숏을 크게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쇼맨들이 숏만 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1개월로도 플랫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의 입장에서는 진짜 다 열려 있는데 볼리저 밴드 상단이야. 지금은 진짜 헷갈리죠. 이런 헷갈림을 주는 거예요. 원래 이런 헷갈릴 때가 진짜 약간 그거거든요. 상승도 가능하고 하락도 가능한데 볼리저 밴드 상단이야. 과연 어떻게 될까? 저는 2대 1의 확률로 상승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1060은 돌파하고 1100을 테스트하러 가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근데 지금 저는 인버스가 아니죠. 레버리지 절대 안 사요. 지금 구간에서. 사려면 위기일 때 사고요. 지금 구간일 때는 이제 거의 매각을 다 했고 3분의 1이 남아있거나 거의 다 파는 그런 시스템으로 트레이딩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코스닥 자체는 변동성이 심해서 저도 그렇게 썩 좋아하진 않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개별 종목들이 상승할 만한 종목들은 더 많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원달러 환율입니다. 원달러 환율 88원 고점을 딱 찍었고요. 88원이고 요건 딱 가운데 선입니다. 그 다음에 일본 기준에도 이게 내려오는 추세가 보이고 있고요.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올라가는 추세도 점점 저점이 높아지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둘 다 동시에 맞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1,200원 되면 딱 팔려 들어온 사람 있다니까요. 팔러 들어온 사람들 있으시고 그런 사람들 믿고 1,090원 이상일 때는 매도가 나은 것 같고요. 저는 그래요. 그 다음에 1,080원 언저리가 되면은 조금씩 사기 시작하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75원과 80원이 나은 것 같고요. 혹시라도 정제선언하면 갑자기 급락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풀 베팅을 절대 하면 안 되고 제가 봤을 땐 평상시 이걸 투자하시는 분이었다면 10분의 1씩
보고 잡고 트레이딩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상화폐로 하고 이제 마무리인데요. 가상화폐는 보면 바깥쪽 보기 편하게 하락을 했습니다. 진짜 이게 안타깝겠지만 다 하락을 했고 그나마 리플이 조금 잘 버티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은 거의 10% 정도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 그 리플하고는 비슷하네요. 그 정도 하락을 했다. 일주일치로 보니까 딱 그런 모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리플이 더 많이 빠진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리플은 많이 상승을 안 했기 때문에 아직 볼린저 밴드 하단은 못 지었고요. 근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은 뚫고 내려갔고 얘는 하단을 찍고 있죠. 채굴이 좀 더 많아서 그런 이슈들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건데 둘 다 이제 기축통화 비슷한 역할을 하게 되면 이렇게 합해가 되지만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거는 NFT가 이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요. NFT 가상화폐 아예 신경 안 쓰는 사람이 작품을 사려면 요거나 현금을 들고 와야 돼요. 근데 이것도 코인이란 말이에요. 코인과 연결되는 상품들일 거란 말이에요. 결국에는 그거에 따라서 이게 쓰임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이는 거고요. 이 코인들이 그 다음에 새롭게 P2E 이게 문제예요. P2E 게임들이 많아지면은 화폐의 가치가 거의 똥값이 될 수 있어요. 제로가 될 수 있어요. 100이었던 게 빵이 될 수 있거든요. 1이 될 거예요. 1이 100이었던 게 1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다단계거든요. 처음에는 모래쌓기를 시작합니다. 모래 시작할 때 사람도 모아요. 쌓아서 정점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발행한 쪽에서 이 정점을 이제 없애기 시작할 겁니다. 아니면 한 방에 없애거나. 그랬을 때 100이었던 정점이 갑자기 1이 됩니다. 네. 중간에 납입했던 사람들도 요게 100이었으니까 100원이니까 와 좋아 10원이었으니까 100의 가치를 가진 10원이었으니까 좋아했는데 1이나 0.1이 돼버리면 이거는 가치가 없어로 바뀌어버리죠. 실제로 이거를 1000만 원씩 갖고 있거나 1억을 갖고 있는 사람이 0.1이 돼버리면 가치가 없어로 바뀌어버립니다. 이거는 그냥 한가 맞은 거랑 똑같거든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100분의 1만 되면 가상화폐 가치는 X가 된다는 거 그거 기억하시면 되고 그래서 되도록이면 3대장 위주로 가시고 플러스로 하려면 NFT 쪽에서 좀 좋은 거 그런 거 위주로 가시고 P2P는 조금 조심하면서 여러분이 여러 가지 멀티 게임을 다양한 게임을 하실 수 있으면 그러니까 생태계가 있는 그 P2E 코인은 나쁘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주간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새해에는 진짜 계좌 대박 나시고 좋은 결과 많이 얻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